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기초 13주차 블록체인 강의를 맡은 윤엽상 교수입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 암호화폐는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의 정의와 역사, 블록체인의 동작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효용성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오해와 블록체인의 구조에 기인한 위기에 대해 학습하고 앞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로 대표되는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주차 1차 시에서는 블록체인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비동기화 특성에 기반한 탈중앙화 동작 원리를 학습하겠습니다. 13주차 1차 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13주차 1차 시를 학습하면 블록체인 관련 용어와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고 블록체인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블록체인은 엄밀히 말해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분산 거래 장부를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을 통해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의 모든 거래 내역, 장부를 묶어 블록 형태로 분산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블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사슬, 즉 체인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 내역을 갱신 또는 검증할 때 모든 사용자의 블록, 즉 장부를 대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록에 담긴 거래 내역을 해킹을 통해 위변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 거래 방식과 블록체인 방식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거래 방식은 특정 기관이 장부를 관리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다고 하면 기존 거래 방식에서는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의 장부, 거래 데이터베이스에 거래 내역을 기록합니다. 이 거래 내역을 통해 A와 B 사이의 금전 거래 사실에 대해 증명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의 공신력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에서는 기존 거래 방식에서 볼 수 있는 중개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의 모든 참가자가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가 D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다고 하면 블록체인 방식에서는 모든 참가자에게 거래 내역이 공유되고 참가자 각자가 거래 내역을 검증하여 블록에 저장하게 됩니다. 즉, 모든 거래 참여자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블록체인을 설명하면서 분산 거래 장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작업을 블록체인의 참가자가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근본 개념인 탈중앙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분산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중복을 이용한 탈중앙화의 용어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의 기본 목적과 용도가 일반적인 분산 시스템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분산 시스템은 색이 다른 6개의 삼각형으로 표시된 원래 작업을 여러 개의 서버가 나누어 처리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산 처리를 위해
작업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버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오른쪽에 있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에는 모든 서버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동일한 작업을 중복하여 처리합니다. 이때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은 극도로 저하되지만 작업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향상됩니다. 블록체인은 중앙 관리 기능이 없는 대신 모든 서버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작업의 중복으로 인해 효율성은 떨어지고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과 같은 용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동전이나 지폐 같은 실물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보통 가상화폐는 디지털 화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보통 유통되는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을 나타냅니다. 암호화폐는 가상화폐 중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칭하던 말이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화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화폐 역시 암호화되어 보관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고 정식 유통되는 화폐이므로 통상적으로 디지털 화폐라고 부릅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며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해 암호화폐의 가치가 높게 인정받기도 하지만 많은 부작용 역시 익명성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토큰은 모든 종류의 보상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명목화폐, 상품권, 할인권을 비롯한 무형의 대가를 포함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집단이 구성된 이후 충분한 채굴자 집단이 형성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생성 운영하는 채굴 행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채굴에는 막대한 비용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암호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하면 많은 노력 없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암호화폐를 중개하는 브로커를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합니다. 마치 증권거래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모든 매매 주문을 총괄하고 통일된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개별적으로 매도 매수 주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할 뿐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저마다 서로 다른 가격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미국에 비해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종목은 철저한 심사 기준에 의해 상장과 폐지가 결정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각각 기준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용어보다는 암호화폐 중개소 또는 브로커라는 용어가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중개소에 적용된 기술은 블록체인의 철저한 보안 기술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주식 매매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갖춘 평이한 중앙 집중 시스템에 불과하여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노드, 피어, 트랜잭션 등 핵심 용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프상에서 둥근 원으로 표시된 A, B, C와 같은 꼭지점은 컴퓨터를 의미하며 이 꼭지점을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를 연결하는 선분을 가지라고 하며 두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드 중에서 C, D와 같이 가지로 서로 연결된 쌍을
피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은 금융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송금, 결제 내역을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IT 분야에서는 업무의 처리 단위를 의미하며 특히 데이터베이스 처리에서는 최소한의 데이터 처리 단위를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에 있어 트랜잭션은 정의된 이벤트가 발생한 내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이벤트는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거래 내역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을 최초로 구현한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으로 암호화 커뮤니티에 비트코인 P2P 전자 캐시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절대 익명성을 갖는 결제 수단에 대한 이론적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비트코인의 개념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최초의 블록인 0번 블록, 즉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대략 10분에 1개씩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2018년 11월 현재 55만 번째 블록이 생성되었습니다. 블록에는 3억 건 이상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전체 데이터는 200GB 용량을 넘어섰습니다. 최초의 블록과 55만 번째 블록에 대해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블록은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담고 있는 장부입니다. 블록을 생성할 때 작업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바로 비트코인이고 블록의 첫 번째 거래 내역은 해당 비트코인이 생성된 내역입니다. 최초의 블록에 담긴 거래 내역은 블록이 새로 생성되면서 발생한 보조금인 50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내역 한 건이 기록되어 285바이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55만 번째 블록에는 2748건의 거래 내역에 대해 1MB에 근접한 940KB 저장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도 최초에는 50비트코인이었으나 55만 번째 블록에 대해서는 12.5비트코인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지급하는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주기를 반감기라고 합니다. 수수료는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최초 0에서 0.05비트코인으로 가격이 상향되었습니다. 블록을 생성할 때 채굴 작업의 난이도는 0번 블록 대비 7조 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하는 난이도는 높아지지만 그에 해당하는 보상은 낮아지고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장부의 공간은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수수료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발전 과정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에 비트코인을 C++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이메일로 무료 배포하였습니다.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 이외에 최초의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람은 할 피니라고 하는 개발자였습니다. 2009년 10월 할 피니는 70번대 블록을 생성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였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고 2009년 10월 1달러에 0.00075 비트코인의 환율이 최초로 공시됩니다. 2010년 5월에 라스질로 헤니츠가 10,000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구입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한 최초의 결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지불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2020년 8월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300억 원에 해당합니다. 최초 결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하였으나 동시에 비트코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프로그램은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비트코인을 지불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략 10분에 1개의 블록이 생성되도록 난이도가 조절되고 있으며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마지막 보조금은 692만 9,999번 블록이 생성되는 2140년 경으로 예상되고 마지막 보조금은 1사토시입니다. 1억 사토시가 1비트코인에 해당합니다. 비트코인은 131년 동안 생성되도록 프로그램되었지만 2033년까지 99%의 비트코인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초의 블록 보조금이 50비트코인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앞으로 블록 생산 동기가 급격하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에 비트코인의 종말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표에서 2020년 8월 현재 발행된 블록의 수는 63만 개를 넘어섰고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금은 6.25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4년마다 반감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개념을 구현한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록 수가 제한되어 있고 블록 사이즈가 작다는 것입니다. 활발한 거래가 발생할수록 거래 내역 데이터가 증가하고 이를 담기에 블록의 크기와 개수가 충분하지 않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입니다. 2015년 7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공개되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채굴 시간이 15초로 단축되고 블록의 수도 증가되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추가하여 범용성을 부여하였다는 장점에 더해 블록체인 2.0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완벽한 탈중앙화 플랫폼을 추구하는 블록체인의 목표를 잃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제 블록체인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은 한꺼번에 묶음으로 처리하는 논리적 데이터 단위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은 약 10분에 1개씩 생성되는 1MB 용량의 거래 내역 묶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각 블록은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되며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을 다음 블록에 기록하여 위변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체인이라는 용어는 블록이 생성된 시간 순서에 따라 늘어서서 체인에 묶인 것처럼 나열된 구조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중앙 서버가 없어 동기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의 순서를 정렬하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고안된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체인으로 연결된 모든 블록을 해킹해야 하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안전하게 거래 내역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각 블록은 전체 거래 내역에 포함된 하나의 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래 내역 한 건에 300바이트 용량이 필요하므로 대략 3000개 정도의 거래 내역을 담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컴퓨터에 앞서 설명한 전체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각 컴퓨터 옆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블록체인의 전체 데이터입니다. 최초로 생성된 제네시스 블록부터 현재까지 생성된 모든 블록이 모두 저장되어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는 것은 다른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직접 검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참여한 모든 컴퓨터에 전송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탈중앙화 시스템은 전체 노드가 동등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만 모든 노드 컴퓨터에 블록체인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노드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완전 노드 또는 단순 지급 검증 노드 중에 하나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노드는 완전 노드와 단순 지급 검증 노드로 나눌 수 있고 컴퓨터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전 노드에는 비트코인 코어라는 모든 기능을 포함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단순 지급 검증 노드에는 비트코인을 보관, 거래하는 지갑이라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완전 노드는 채굴이라 부르는 블록 생성 작업과 트랜잭션 검증 기능이 가능하지만 단순 지급 검증 노드에서는 단순히 블록의 헤더 정보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지급 검증 노드는 트랜잭션의 정보를 추적하는 것만 가능하고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완전 노드에 연결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 노드로 구분해 놓은 것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 블록체인 작동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번에서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게 되면 거래 처리가 모든 블록체인 노드에 요청됩니다. 거래 처리라는 것은 블록의 트랜잭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림 2번에서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이 거래 내역을 거래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완전 노드 각자가 거래 내역을 담은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은 마치 어려운 퍼즐을 푸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작업을 해결하는 임무를 부여해서 허위로 거래 내역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블록을 만드는 작업을 마친 노드는 그림 3번과 같이 모든 참여자에게 생성된 블록을 전송합니다. 이 블록 안에는 그림 1번의 거래 내역이 담겨 있게 됩니다. 블록을 만드는 어려운 작업을 최초로 수행한 노드에게는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주어집니다.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림 4번과 같이 모든 참여자가 해당 거래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되면 그림 5번과 같이 기존의 블록체인 끝에 새로운 블록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6번과 같이 송금이 완료됩니다. 블록체인은 은행과 같이 거래 내역을 동기화하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 아니므로 거래 내역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3번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블록을 전송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거나 고장으로 인해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노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지연 때문에 어떤 노드가 최초로 블록을 생성했는지 불명확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에 대해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블록체인 작동 절차의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즉 트랜잭션이 성사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되도록 하려면 거래 의사를 모든 노드에 알려야 합니다. 즉 블록체인에 기록을 요청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B에게 송금하고 F는 C에게 각각 송금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A와 F는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브로드캐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A와 F가 거래 내역을 브로드캐스팅하기 시작하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노드인 피어들에게 거래 내역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거래 내역을 전달받은 피어들은 각자의 피어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모든 노드들이 이 거래 내역을 전달받으면 브로드캐스팅 완료 단계가 됩니다. 브로드캐스팅이 완료된 그림을 자세히 보면 거래 내역을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트랜잭션의 구성이나 순서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에 A와 F가 거래 내역을 전송한 시간의 선후 순서가 아니라 각 노드에 트랜잭션이 도착한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와 연결된 피어의 개수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늦게 제출된 트랜잭션이 먼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을 제출한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심지어 제출된 시각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각 노드에서 대기실에 있는 거래 내역을 처리할 때 도착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가장 수수료를 높게 설정한 트랜잭션을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A나 F처럼 거래를 요청하는 노드는 트랜잭션의 수수료를 스스로 책정하게 되는데 높은 가격의 수수료를 지불할수록 먼저 처리됩니다. 브로드캐스팅이 완료되고 모든 노드가 거래 내역을 받았습니다. 이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야 확정되고 다음 절차는 어떤 노드가 블록체인에 기록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블록체인에서 누가 거래 내역을 기록할지 정하는 과정을 리더 선출에 비유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리더를 선출하지만 서로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된 블록체인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리더를 선출합니다. 리더가 되려면 대기열에 있는 거래 내역을 선택하여 블록에 기록하고 해시 퍼즐이라는 고난도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선출된 리더는 해당 블록을 소유하고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채굴이라는 용어는 고난도 문제를 푸는 과정이 값비싼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고난도 작업을 푸는 과정을 통해 리더의 신뢰를 증명하게 되고 이를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고난도 문제라고 했지만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 연산을 여러 번 반복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남보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연산 능력을 갖춘 컴퓨터가 필수적이고 단순 반복 수치 연산에 적합한 GPU를 병렬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노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증을 위해 거래 내역을 브로드캐스팅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블록을 모든 노드로 브로드캐스팅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 G가 가장 먼저 해시 퍼즐의 정답을 찾고 블록을 생성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드 G는 블록을 생성하고 피어에게 블록을 전송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공신력 있는 중앙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각 노드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작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블록을 생성한 노드가 정직하게 위변조 없이 공정하게 거래 내역을 기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것을 검증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노드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서 이런 검증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상단 브로드캐스팅 진행 그림은 G가 생성한 블록을 피어를 통해 전체로 브로드캐스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노드는 전달받은 블록을 각자의 피어에게 전달하고 일정 시간 후에 네트워크 전체 노드에 전달됩니다. 하단 브로드캐스팅 완료 그림에서는 모든 노드에 블록이 전달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노드는 블록이 도착하는 즉시 G가 만든 블록의 무결성을 검증합니다. 검증 절차에서는 먼저 G가 해시 퍼즐의 정답을 찾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블록에 기록된 트랜잭션이 조작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록된 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해시 함수, 전자서명, 비대칭 암호화 기법 등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결과 블록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각 노드는
이 블록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의 블록체인 데이터에 새로 이어붙이게 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이런 과정을 거쳐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에 10분의 하나씩 블록을 이어붙여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블록은 즉시 폐기되고 기존의 블록체인에는 아무런 변화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없는 블록체인이지만 다수의 검증을 통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수의 노드가 있다면 위변조를 통해 거래 내역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앞에서 블록체인은 중앙관리 시스템이 없고 비동기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시 퍼즐 문제를 해결하여 리더의 자격을 갖춘 노드가 하나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해시 퍼즐을 가장 빨리 풀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잠재적인 리더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적인 리더들 중에서 누가 진정한 리더인지 결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비동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블록 충돌 문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는 노드 A와 B가 각각 동시에 해시 퍼즐을 풀고 블록을 생성하고 브로드캐스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드 A와 B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고 동시에 블록을 생성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피어 노드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림에서 CEF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비동기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일시적으로 블록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C, D, E 노드와 B, G, F 노드는 서로 다른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하였고 각자의 추가된 블록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블록체인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존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의 블록 모두 정당한 규칙을 준수하고 생성되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길이가 더 긴 블록체인을 승자로 인정합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길이가 같다면 블록체인을 유지한 채로 노드 간의 블록체인을 더 길게 연장하려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하단의 주황색 블록을 하나 더 생성해서 두 블록체인의 길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더 짧은 블록체인을 폐기하고 길이가 긴 블록체인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비동기화 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트랜잭션이 블록에 추가되더라도 언제든 삭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거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거래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경과할수록 무효화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거래 후에 6개의 블록이 블록체인에 추가되는 시간 동안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의 정의와 역사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동작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익명성을 장점으로 하는 탈중앙화 거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화 거래를 위해 블록을 생성하고 블록을 검증하여 체인에 연결하는 과정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